먼저 첫 주제 검수완박 부고 났던 국회에 이를테면 아수라장이 됐던 분위기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무슨 분들을 막아 여기서? 왜 언론을 막아? 왜? 야! 야!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이게 왜 회의장에 난입해서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회의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아니 위원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약주 드시고 오신 분 많잖아요. 약주 드시고 오신 분들. 술 먹고 와서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음주하면 테스트 한번 할까요? 예, 첫 주제는 검수완박 아수라장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어제 결국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회동의 결과는 없고요.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얘기했던 부분 잠깐 조금 전 상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중재하고 양당의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서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이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이 국회가 결정한 이 입법 사안에 대해서 초헌법적으로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당선인께 의장께서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즉 현재 합의사항을 준수할 정당과 향후 국회 일정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신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포함해서 향후 그 입장에 서서 의사 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오늘 중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두 개를 상정해 주시라라고 이렇게 회의 소집과 함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됐고 원래 중재안대로 박병석 의장이 오늘 국회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에 부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다수당의 강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원래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인의 지시로 파기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주장부터 좀 더 들어볼까요? 뭐 다른 걸 다 떠났어. 예. 뭐 법안 내용이든 뭐든 전부 다 떠나가지고 이게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못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나서서 그것도 중요한 해외 순방 일정까지 취소를 하고 그래 나서가지고 여야 의견을 들어서 심지어 합의가 발표되고 난 뒤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해서 어떻든 합의가 됐어요. 근데 21대 국회의 첫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정치적 합의문이 처음으로 파기가 된 겁니다. 21대 국회 최초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합의 파기가 되는 과정에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 내정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정치적 어떤 정치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이준석 당대표, 그 다음에
취임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가 나서가지고 말하자면 입법부의 정치적 합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행정부가 과연 이렇게 상권 분립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국회의장까지 나서가지고 입법부의 수장까지 나서서 합의한 것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상황은 정말로 윤석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합의 때문에 사실 오늘 있게 되는 국민의힘의 여러 내용들, 대응 방안들이 명분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건 의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합의를 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모여서 안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부결시키고 다시 반대하냐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준석 대표 등이 이 내용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이 이 내용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합의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에 저도 상당히 많은 연락들을 받았는데 비판의 요지 중에 핵심은 결국 여야 정치인 모두를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기 위한 짬짬이 야반이냐는 목소리가 너무나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적 목소리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다시금 뒤집고 번복해서 수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왜 구태여 빠른 시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뒤로 돌아서게 됐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외부 요인 말씀하셨고 그 외부 요인의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말- 목소리. 예. 어떤 국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여론을 얘기해주는 국민의 목소리 얘기하는 그 것이죠. 국민의 목소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야합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선거법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치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야합을 한 거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거법에 관한 얘기 또 고위공직자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빠지게 됐는데요. 국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일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들은 아직 법안이 처리돼서 통과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생기게 되면 많은 일들이 정리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공수처가 야합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네, 야합에 대해서만. 그 야합이라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 고위공직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중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범죄가 검찰 수사에서 빠지고 넘어가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앞서 이제 처음 얘기한 대로 전재수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야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합에 관한 부분 속에서는 보시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토요일자 조간신문들을 살펴봐서 보수 언론부터 진보 언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냈는지를 아마 의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하시는데요. 이게 여야 정치권이 야합을 했다. 선거범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건 사실과 틀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선거범죄 수사는 경찰이 99.9%를 합니다. 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예. 보통 선거 와중에 이제 선거법 범죄가 저질러지게 되면 경찰에서 쭉 자료를 수집하고 선거 끝나자마자 막 해가지고 한 공소시효 2달, 1달 정도 급한 건 1달 정도 남겨놓고 경찰이 이제 검찰에다가 자료를 다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때 이제 말하자면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마치 이게 국민들께서 이제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춰진 것인데 사실관계가 틀렸잖아요. 그러면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지 그 여론에 그냥 올라타가지고 말하자면 21대 국회 모든 정치적 합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 처음으로 파기를 하는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회가 앞으로 어떤 합의안을 만들 수 있겠냐, 어떤 합의안을, 어떤 신뢰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냐,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단정짓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굉장히 아니 어려운데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선거 범죄 말씀하셨던 99.9%를 경찰이 하고 있어요. 네. 예,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99.9%에 대한 선거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던 선거범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들이 굉장히 커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상당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논란 아마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의원, 시의원, 지방선거에서 많은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여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범죄 경찰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죠. 그런 내용의 선거범죄들이 아니라 정말 정치인들이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 만약 그 수사선상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되고 경찰로 넘어가거나 수사 공백이 생겼을 때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내용들을 재단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물음 아닙니까? 이 내용의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치부하는 것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또는 이제 과거에 어떤 뭐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어떤 특정한 예외적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야합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21대 국회 단 한 번도 합의가 파기된 적이 없는데 합의를 파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합의 파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지금 전쟁터 같은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권성동 대표께서 어제 이제 입법 독주 이제 본회의 열리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하고 막 이럴 텐데 또 입법 독주라고 비판을 하실 거예요. 어제도 그런 비판을 하시던데 아니 합의안대로 추진을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합의를 해놓고 합의된 내용대로 진행을 하는데 입법 독주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국회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천지의 모든 개혁에는 이게 몸살, 그다음에 강력한 저항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 개혁이라는 것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진행됐던 개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이제 합의됐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번복하고 뒤집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일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정치권에 대한 불신 한 가지를 넘어서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법안 처리의 문제점과 함께 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토록 형사사법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적인 근간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처리하냐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 중에 좀 끊지 마시고 아니, 들어주시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발언 제가 내용의 3분의 1을 우리 김 대변인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저는 경청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왜 합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합의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왜 합의를 했냐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합의를 나중에 틀어갖고서는 정리됐던 일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후로 그 합의가 국민들께 잘못된 목소리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마지막 발언이 이 추진은 과정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거였는데요. 앞서 김용민 의원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향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있었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영배 의원을 통해 무력화시켰던 이 내용, 이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것 또한 국회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합의안을 이 일이 절차상에서 충분하게 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 말씀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합의한 것을 파기해버리니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고 재생산되는 겁니다. 합의 내용은 지켜져야 됩니다. 민주당에는 합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 독주가 아니고 대체 왜 국민의힘은 합의를 했었던 안을 당선인과 또는 대표의 말에 따라서 다시 바꿨냐는 입장이시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는 뭐 차악의 선택으로 하긴 했지만 국민들의 비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본류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다시 재논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듣겠습니다. 일단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밤새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좀 핵심 조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1항에 보면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6개 범죄 중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이 중에 2개 범죄로 줄어드는데 해당 내용도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경제 범죄 중으로 합니다. 그 등은 좀 더 열려 있는 표현인데 중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중에 따로 이 범죄를 지정할 수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항에 보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만 보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안 수사는 이제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을 공소유지 등을 해서 추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성범죄 같은 부분에서 조직 범죄를 수사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라는 논란들이 법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조항 하나 보면 24조에 보면 수사부서의 직제와 소속 검사 등을 검사, 파견 공무원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혹시 수사에 간섭되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인원에 대한 현황 보고인데 그런 우려가 나온 바가 있고요. 부칙에는 앞서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논란이 컸던 부분이죠. 선거 범죄에 관해서는 2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기존 규정대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넉 달 뒤에 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면 이건 붕 뜨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보완책으로 이 부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봤는데 혹시 이 부분에 이건 확실히 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까? 아마 지금 내용 중에서 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에 대한 내용을 중으로 해서 예. 그 내용을 한정짓게 되는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있는 한 그대로 처리 통과될지에 대한 여부들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적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별건 수사라고 통칭되고 있는 조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 범죄, 폭력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성폭력 범죄 등이 발견되게 됐을 경우라든지 이런 예시에 대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별건 수사에 안 좋았던 전례들만을 바탕으로 이렇게 법규 조항들을 묶어버리게 되는 순간 부패 범죄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숙고했는 것인가, 이 내용이 이번에 성안이 돼서 이토록 급박하게 처리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예. 금수완박은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은 이제 특권을 줄여왔던 역사, 기득권을 줄여왔던 역사, 독점적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온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마지막 기득권과 특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기득권과 특권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성을 허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도 있잖아요. 14대 국회의원, 15대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요즘 저희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슨 아무런 기득권도 없고 특권도 없는데 뭐 한다고 그런 국회의원 하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요즘 재미없어서 국회 그럼요. 못하러 하냐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평생 그 국회의원 연금도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전화 한 통 하면 다 해결되고 그랬는데 지금 21대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이게 이전에 하던 국회의원들 하는 식으로 못해요. 그만큼 뭐냐면 그다음에 이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옛날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국회에 접수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방당 국회에 열어가지고 여당 국회의원이든 야당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이 체포영장 전부 부결시켜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재수구 감싸기 하고 엄청난 특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연금이 있기를 합니까? 체포영장 넘어오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체포영장 바로 통과시켜버리죠. 국회의원들의 국회 특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왔던 역사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의 70년 동안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에 말하자면 기득권과 특권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상황 때문에 본질은 이것인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말하자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도 합의안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안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개혁의 역사 과정에서 볼 때 예. 굉장히 그러한 취지에 굉장히 부합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제 부패 등을 중으로 고친 것은 우리 국회가 이번뿐만 아니고 늘상 문제 제기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입법 취지는 사실은 이렇는데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거든요. 입법 취지와 완전히 다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 어떤 입법권을 훼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경제 부패 등을 중으로 이렇게 바꾼 것은 저는 국회의 입법권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기득권 그리고 그 성을 허무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게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같은 당내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 소장파로 불렸던 김혜영 의원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애당초 검수완박법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는 악마화. 누군가에 대한 집단을 악마화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자 프레임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과 이유를 들었죠. 과거부터 있었던 검찰 조직에 대해서 이런 악마화 프레임을 들고 나섰던 것은 이미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문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중심에 섰던 사람이 지금의 김호수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인사기도 하죠. 근데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많은 기득권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 기득권을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서 1년이 조금 지나 있는 상황에 기존에 있는 수사권을 마저 뺏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기득권을 무너뜨린 일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 이게 충분하게 제도화돼서 안착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순간에 이 내용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가게 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냐?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있게 되는 진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급하게 갈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영 의원, 전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특정인의 발언을 끌어와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돌려드리고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그렇죠. 내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무슨 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졌거나 또는 제 식구 감싸게 하고 자기들 비리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관대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70년에 걸쳐서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제 식구 감싸게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이 검사가 입건이 된 범죄 중에 기소율이 0.1%예요. 검사와 관련된. 일반 국민들, 대한민국의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32.9%입니다. 이것이 이 검찰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가 있었고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정인의 말을 끌어다가 그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 그 이제 사례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어떻든 이것은 조금 이제 급해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지난 20년간의 어떤 이 개혁에 대한 역사적 논쟁 과정들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역행하는 이것이 아주 명확하고 명징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리한 것을 국회의장이 나서서 합의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 만족하는 안, 그다음에 완전 무결한 법이나 제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충돌할 때는 불만족스럽지만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 과정으로서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검수완박 개혁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일부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검찰의 높은 특권을 뺏겨서는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아마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0.1% 검사가 기소된 사건에 고소 고발된 사건에 0.14%만이 기소됐다는 통계가 있는데 검찰 쪽에서는 민원인들이 고소 고발을 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리한 고소 고발이 많았다는 주장을 편 바가 있고요. 물론 검찰의 제19 감싸기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죠.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렇다고 해서 수사권을 다 뺏는 게 과연 피해자들을 위해서 온당한 일이냐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도 무리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게 많습니다. 예. 전체 1,600만 건 되는데 그중에 500만 건 이상이 기소가 돼요. 되고. 예, 검찰에게만 무리한 고소 고발이 민원인들에 의한 고소 고발이 많은 게 아니고 일반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 그럽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굉장히 논리 자체가 굉장히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예. 빈약하죠. 그런 검찰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그런 잘못된 검사들에 대해서 응징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공수처 출범하고 났는데 그 공수처가 보여줬던 게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명확하게 여기에 연결됐다고 하는 어떤 내용들도 확인하지 못한 채 피의자로 입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선거 내내 고발사주 등에 대한 문제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했는데요. 그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검찰 조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잘못되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야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경찰 조직에 굉장히 많은 수사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경찰 조직이 부패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조치들이 같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앞서 악마화라고 하는 프레임을 일부러 특정 개인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썼던 내용들 단순히 논리적인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 조직 하나만을 두고 너무 많은 일들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버닝썬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토록 얘기했던 버닝썬 사건 그 뒤에 과연 제대로 된 문제들에 대한 진실들이 밝혀졌는지 국민들마다 생각되고 있는 그 수치들이 다 다르고 있는데 왜 오직 이거 하나를 검찰에 관한 문제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 마지막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의원님이 왜 이 시점이냐라고 했을 때 이 시점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 그 이상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럴 거면 대통령 선거 기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열흘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꼭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선거 때 이기든 지든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그토록 필요한 일이면 예. 그 정치개혁에 관한 약속은 왜 안 지키는지도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제가 속보가 한 나왔는데요. 말씀, 예. 예.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출범을 했죠. 출범하자마자 공수처가 해야 될 역할과 임무를 100% 완결하게 빈틈없이 수행하면 좋죠.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공무원 조직, 관료 조직이 있습니까?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마치 완결된 형태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정치개혁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끝끝내 반대를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오늘 5시에 17시에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부의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정이 되고 필리버스터가 있을 예정이 되고요. 필리버스터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국회 의석수 비율을 보면 필리버스터가 국민의힘에서 하게 되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300명 중에 5분의 3이니까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71석, 근데 최근에 탈당한 민영배 의원 등 무소속이 8명인데 그중에 민주당 쪽 입장에 가까운 분들이 6명입니다. 그러면 177명. 여기에 기본소득당 등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 소속이고 국민의힘과 합당할 예정인데 검수완박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죠. 같이 찬성한다고 해도 다 해도 179석, 정의당 6석이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오늘 정의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할 건지 여부인데요. 잠깐 배진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사실은 보장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그렇죠.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에
정신을 어쩌면 무력화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당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하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혹시 정의당은 어떻게 할 걸로 뭐 함께 하실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21대 국회 정치적 합의가 처음으로 뒤집어진 파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청와대와 당선자와 윤석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새로운 이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선자 신분으로서 또 이제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이준석 당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패싱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한 이 사항을 뒤집어 버린다면 향후에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도로 정의당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단 뭐 정의당 내부에서도 필버스트를 중단시켜야 되냐 아니면 계속 진행되게끔 해야 되냐 뭐 갑론을박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 보면 마지막까지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정의당 등이 다 합세를 하게 되면 3분의 2 의석이 확보가 돼서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무력화돼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사천리 진행하게 되면 5월 초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걸 막을 길은 없는데요. 정의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도 이제 민주당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당시에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내용들을 일사천리 통과시켰지만 그 뒤로부터 민주당의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라고 수차례 나와서 얘기했던 게 정의당의 모습 아닙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는 합의 정신 존중 등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게 된다면 정의당이 민주당 편에서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금 법사위에서 최종 처리되는데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가 있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생각하게 된다면 또 그쪽 편에서 함께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정의당 본래 정신으로 좀 돌아가서 전체적인 내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한민국의 아마 정치 질서를 상당히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안이었는데 이 안을 근본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것이 국민의힘인데 그래서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고 난 뒤에 2달 지나서 저희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 원인 제공했던 정당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인을 냅두고서 현상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보여지고 어떻든 여야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의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4월 중 본회의 처리가 이제 합의안에 사인까지 다 된 합의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이 큰 틀에서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얘기했는데요.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 투표하는 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시기는 뭐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 안 들이고 국민 투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민주당은 어쨌든 5월 3일 국무에서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를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이면 이제 3분의 2가 넘어야 가결이 돼서 사실상 법안이 통과가 안 되지요. 그럼 이제 국민투표를 그때 다시 해서 재논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죠. 그건 좀 제가 현재까지 나온 속보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보시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토록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 법한 내용들 그리고 국민적 다수의 동의가 없는 것을 의석의 힘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들을 아마 담아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의민주주의보다 직접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근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촛불 정신을 언급했던 것이고 앞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여러 정치 참여에 대한 개혁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냈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일처럼 검찰에 관련돼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깨부숴야 된다, 그 선을 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국민 설득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국민 투표를 안 받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6월 1일이면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한 지 불과 한 3주 뒤입니다. 3주 뒤에 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들이 두 개의 국민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격렬하게 다투고 대립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불과 취임하고 난 뒤에 3주 만에 또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아니, 우리 국민들은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했던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이었던 국민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국민들의 이 갈등상을 좀 하나로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내가지고 이 국민 통합을 시키고 뭔가 좀 협치도 잘하고 뭔가 좀 당선자로서 너그럽고 여유 있게 뭐 이런 예. 모습을 기대를 하는데 또 국민투표 붙이면 또 국민들을 민주당에서는 둘로 나누는 겁니다. 반대 입장이라는 거죠. 무리한 분열이 거죠. 우려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엄청난 무리수죠. 선거에 알겠습니다. 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주시지만 민주당이 무리하게 있는 기간 내에 검수완박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했던 시도들,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이런 예. 얘기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왜 알겠습니다. 합의를 한 겁니까? 합의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의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상만사 예. 순리대로 그 얘기는 하시면 이제 되는 계속 거예요. 순리대로 나누기를 하면 해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면 워낙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회의 안에서도 이제 첨예하게 입장이 좀 계속 며칠간 여야 간의 대치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수완박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